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이슈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는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 오늘 미 증시는 하락 마감이었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의 지수 상품들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ETF 그리고 코로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플러스로 오늘 상승 국내에서 좀 투자 전략 잘 세우시지요. 자,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일단 한국은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뭐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또 중국과는 아직까지 좀 시간 벌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일주일 전에 비교하면 일주일 전에 공포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가 너무 많이 사실 바뀌었죠. 좀 극단적인 건 지나갔다. 극단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추가 관세 부과가 이제 앞으로 추가로 더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심리가 사실 시장에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더 최악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하락하고 나서 지난주에 거래량들을 보시면 많은 물량이 소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파생 쪽에서도 그렇고 현물 쪽에서도 그렇고 그 공포까지 다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코로나 때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다 멈췄을 때나 과거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표들이 다 그때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경제 성장은 경제 지표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었는데 바닥에서 이제 그런 신호들이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격 신호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바닥은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그에 맞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제 협상이 다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어젯밤에 사실 조금 아쉽게 잘 흐름이 좋았다가도 뭐 EU 쪽과의 관세, 캐나다와의 관세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않는다는 뉴스 때문에 시장은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 전강 후약이지만 네, 맞습니다. 한국 증시도 뭐 지수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자동차가 그렇게 안 좋았지만 어제도 말 한마디에 한국 대형주는 어제 자동차 섹터 위주로 좀 끌고 가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좋아질지에 대한 대응보다는 섣부른 매매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크로스 체크하면서 내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는지 또는 관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체크하시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가격으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고 이미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쪽은 계속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좋았다가 나왔다가 안 좋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시거나 그러지는 좀 그런 매매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포가 좀 소화가 되어가는 것 같다. 많은 물량이 소화되고 있다.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좀 보입니다. 특히 매크로 지표들도 국채도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다행인데요. 근데 지금은 뭐가 가장 좋은가라기보다 내가 가진 거를 좀 체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가진 업종 중에 원전 AI가 있으면 어떡한가요? 미국, 한국 민간 국가로 지정이 결국 발효됐습니다. 원전 AI 협력 차질 좀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대부분 다 저는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말씀 주셨던 섹터들, 뭐 자동차 포함해서 모든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여기가 바닥이고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관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지금 원전이나 뭐 자동차 다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뭔가 좋은 뉴스만 나오면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뉴스가 바로 나와서 주가가 반응할까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기회비용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 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어느 정도 판별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이미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고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너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너무 좋아하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의 매매는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원전이나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향후에 조금 더 전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특히 반도체 조금 섹터는.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네. 여쭤볼게요. 반도체 관세 예고에 7조 처방 너무 반가웠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7조 처방과도 소부장들에 있는 보조금 네. 또 신설하면서 최대 50% 투자 보조금, 송전 지중화 70% 지원 추진에 나섭니다. 환호성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사서 기다릴 수 있는 투자 영역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좀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불확실성으로 가지고 있다.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유는 할 만합니다만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많이 심하고요. 특히 뭐 ETF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ETF, 반도체 ETF 성과들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는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특별하게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가져갈 만하고요. 다만 이제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관세로 인해서 1분기 때 조금 많이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수출을 해간 수출 지표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아직까지는 저는 중립 정도. 네, 종목별 매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는 지금 와중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외에서 5% 하락입니다. 엔비디아 H10 수출 규제 시 분기별 55억 달러 타격 예상. 사실 미국의 이제 AI 인프라 생산 그 투자 엔비디아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뉴스들은 뭐 오늘은 5% 하락하지만 사실 또 반대의 케이스도 분명히 저는 생긴다라고 봐요. 이런 뉴스들이 사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을 좀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가 드린 게 관세와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확률이 적은 섹터들. 그래서 조선이나 화장품, 바이오 이쪽에서 계속 저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좀 꾸준하게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다음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엔터와 바이오주인데요. 자, 엔터는 뭐 관세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부진한 상황을 겪었고 바이오는 의약품 관세 발표 앞두고 좀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략들을 세워준다면요. 엔터 섹터는 뭐 최근에 하이브가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밀려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한한령 해제 그리고 관세와에 좀 상대적으로 무관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년도 콘서트장 대규모 스타디움들의 예약 현황들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제조업체처럼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에도 무관하고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신규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만큼 중국에서 관련 엔터 사업이 또 확장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터가 지금 조금 종목별로 좀 색깔이 좀 많이 주가 색깔이 좀 다르고 좀 주가도 ETF도 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섹터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좀 아티스트에서 개별적인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좀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레이블 산하 그 회사별로 안에 있는 레이블도 굉장히 좀 많아졌고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아티스트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않다라고 하면 지금 엔터 주들은 특히나 이게 뭐 IP를 가지고 있는 엔터나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엔터나 모두 다 좀 전반적으로 좀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는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특히나 이제 최근에 ABL 바이오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빅테크 바이오텍 회사들이 성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계속 나왔던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빅파마들로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마도 계속적으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센 종목들이 앞으로도 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실시간 댓글로요. 사업성 없는 알래스카 관련주 주가 보면은 뭐 이미 코미디죠라는 질문이 있길래 전 미국 다음 주 한국과 관세 협상 먼저 유리하다면 이제 방산 조선 LNG 또 패키지 딜 협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쪽 쪽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보수적인 이렇게 목소리들도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업성이 없다라는 뉴스는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단순하게 지금 LNG 섹터는 지금 주가에는 이미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어제는 뭐 강간 주식들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일부 관련이 있고, 뭐 그다음에 LNG와 관련된 탱커들, 뭐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냥 무조건 싼 주식 사서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뭐 대선 정책주라던가 여러 가지 뭐 테마성으로 불어오는 특히 한국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기회 비용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자산시장에서의 가장 철칙은 리스크 관리인데요. 그것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LNG가 사업성이 있느냐 마느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매매할 종목 사실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알래스카 관련과 정치 테마주들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